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 당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예금 기간은 2020년 10월 1일 당해부터죠. 다음 해 9월 30일 내년까지입니다. 이렇게 걸쳐서 1년을 예금하고요. 이자율은 계산의 편의상 연 12%라고 가정하며 모든 이자는 월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요렇게 자 1월 1일, 12월 31일, 12월 31일이 있을 때, 자, 2020년이 있고요. 2021년 이렇게 두 개 연도에 걸쳐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자,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다? 예금하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라는 부분은 요렇게 1년에 걸쳐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1년에 걸쳐서. 맞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20년 10월 1일 날 예금했을 때는 정기 예금 또는 이론상으로는 단기 금융 상품이다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을 처리하실 거고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라고 처리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이 단기 금융상품이란 계정, 이 계정 요 정기예금 단기 금융상품은 자산 계정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아무런 결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마감을 해버린다면 21년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2021년 9월 30일 날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원금 1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자 연 12% 12만 원에 대해서 전액 다 현금으로 회수하겠죠. 원천징수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받을 때 현금 얼마? 112만 원을 회수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금인 정기예금 100만 원이 감소하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12만 원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재 2021년도에 몇 년도예요? 2021년도에 이자 수익이라고 현재 12만 원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적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산할 때 2020년 당시에 요렇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무조건 장부상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10월 달과 11월, 12월 이 3개월치가 당해연도 이자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당해연도 이자를 여러분은 장부상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미수이자라고 부르는데 이 미수이자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산 어떻게 하느냐? 미수이자는 예금했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그러면 보통 이자율 연 단위로 나오죠. 문제에서 월할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12분의 한다고요? 경과 월수 올해 2020년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을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금 금액 1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이자율은 12% 곱하기 12분의 월수 당해연도 10, 11, 12 3개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3만 원만큼의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자 2020년도 12월 31일 날 실제로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자 수익이란 수익이 3만원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고? 미수
수익이다라고 3만원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요 3개월 분에 대한 이자가 현재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내년에 분기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대금 회수할 때도 이자 수익을 12만원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못 받았던 이 미수 수익이 많다고요? 3만원 사라지고 감소하는 거겠죠? 감소하고 나머지 9만원만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1년치 이자 12만원을 가지고 뭡니까? 2020년도에 3만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9만원 해서 이렇게 발생주의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금 우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 했죠. 수익의 이연이 된다라는 거. 수익의 이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딱 하나. 당해연도 수익과 당해연도 비용만 현재 손익계산서에 보고되게 적어 달라라는 겁니다.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분이 빠져 있다면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수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급수를 논하지 않고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 부분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겁니다. 꼭 좀 기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소모품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소모품 정리한다는 거. 자, 근데 여기 적어놨지만 소모품 정리는 비용의 이연과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뭐냐? 소모품이라는 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 뭐다?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을 사용하게 되면 만다고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단기의 사용분은 비용으로,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보고될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잠깐 볼까요? 자, 예제 문제를 본다면 10월 1일 날 업무용 복사용지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복사용지가 90만 원이 미사용인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은 10월 1일 날 소모품 비다라고 얼마요? 12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보니까 90만원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썼다라고 소모품비라고 처리했는데 미사용분이 90만원 있다. 그럼 미사용분만큼은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모품비에서 미사용했는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소모품비를 90만원 감액시켜 주셔야 된다. 왜? 안 썼으니까요. 맞죠? 그만큼을 여러분들은 소모품이다라는 금액으로 자산으로 90만원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또 하나의 처리 방법이 있죠. 이번에는 비용이 아니라 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10월 1일 날 소모품이다라고 처리할 거고요. 맞습니까? 12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아직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90만원만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말한다면 120만원치 사가지고 9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30만원치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남아있던 소모품을 30만원 감액해 주시고 그만큼을 뭐라고 잡는다고요? 소모품 비다라고 3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비용으로 처리했든 자산으로 처리했든 간에 결산 수정 분계만 올바르게 하신다면 결과는 같죠. 보시면
소모품비가 상계되고 30만 원 남고 소모품이 30만 원 상계되고 소모품이 90만 원 남고 맞습니까? 똑같은 원리다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모품 정리하는 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비용의 이연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죠? 보험료로 처리했던 거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빼시고 그만큼 뭐 했습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하셨고요. 혹은 기존에 보험료 지급하면서 선급 비용 처리했던 거를 결산 시에 기간 경과분만큼을 선급 비용을 줄이시고 뭐 한다고요? 보험료라고 처리했다. 앞에서 이렇게 했었죠. 맞습니까? 단 소모품비에서는 상대되는 계정 과목인 자산계정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신다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손익의 이연 예상,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자, 강의를 잘 청취하셨다면 저에게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